인간이 처음 이 산에 오르기 100년 전, 그 높이가 8,848m인 것을 인도 수학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해. 올라가지도 않은 산의 높이를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먼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아. 예를 들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은 각의 사인값과 대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은 세변과 한 각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공식이야. 조금 형태를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산의 높이를 계산했을까? 먼저 A 위치에서 정상을 바라본 후 각 알파를 재는 거야. 임의로 벌린 각 알파 프라임을 측정을 해. 임의로 정한 길이만큼 걸어가서 B 위치에서 정상을 바라본 후 각 베타와 베타 프라임을 측정하는 거야. 이제 삼각형 ABC 프라임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C 프라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 이제 삼각형 ACC 프라임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높이 H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처럼 삼각법을 이용하면 일일이 재보지 않더라도 멀리 떨어진 물체와의 거리나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의 높이도 구할 수 있지. 더 나아가 행성 간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인도 북서쪽 라자스탄 출신 브라마굽타는 당대 가장 존경받는 수학자였어. 그래서 당시 영의 고향이자 천문학의 중심지였던 우자인에 천문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지. 당시 인도의 천문학은 서양을 앞지르고 있었어. 히파르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삼각 함수표보다 인도인들은 훨씬 많은 각을 알았지. 0도부터 90도까지 거의 모든 각의 사인값과 코사인 값을 표로 만들었어. 그 값은 현대 삼각 함수표와 거의 일치해. 현대적 의미의 삼각법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도 올라가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야. 인도의 뛰어난 수학은 삼각법에만 그치지 않아. 로마 숫자를 사용하던 유럽에서는 5단위로 세로 만들어가면서 나타냈어. 2376을 이렇게 나타냈지. 하지만 인도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 이집트인들의 2376과 중국인들의 2376을 보면 얼마나 인도 숫자가 간단한지를 알 수 있어. 인도인들이 이렇게 단 4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건 자리값 때문이야. 2는 1000의 자리, 3은 100의 자리, 7은 10의 자리, 6은 1의 자리를 의미하니까 똑같은 숫자라도 자리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숫자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0 때문이야. 0 덕분에 별도로 자리값을 쓰지 않아도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수학자가 생각하는 무란 어떤 것일까? 없음이 과연 존재하는가? 서양 문화권과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무와 빈 공간의 개념을 받아들였어. 수냐는 이 질문에 대한 인도의 답이야. 없음과 있음, 정반대의 두 가지가 0에서 만나게 된 거야. 빈 공간을 철학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0이 실제로 다를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란 걸 깨달았어. 없음을 인정했고 수냐는 수가 된 거야. 브라마급타는 0을 1과 2 같은 숫자처럼 다뤘어.
0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거야. 0을 계산해 넣은 최초 수학자가 브라마 굽타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더하거나 빼봤자 변화가 없는 0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가 왜 0을 계산해 넣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 직접 쓰이는 것보다 사물의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는 것. 그는 수학의 본질을 잘 알았던 거야. 0이 계산해서 사용되는 예를 하나 볼 거야. 인도 수학자 바스카라가 쓴 윌라바티의 문제야. 두 연인이 다투던 중 진주 목걸이가 끊어졌다. 3분의 1은 땅에, 침대 위에는 5분의 1이, 6분의 1은 여인이, 10분의 1은 사랑하는 연인이, 6개는 실에 걸려 있었다. 이 목걸이에는 모두 몇 개의 진주가 걸려 있었겠는가? 방정식 문제야. 잃어버린 진주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사방으로 흩어진 진주를 더한 거와 같아. 이 방정식을 풀면 흩어진 진주의 개수를 알 수 있어. 진주의 개수는 30개. 인도에서는 0을 이용하여 이렇게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쓰는 숫자는 인도에서 나왔어.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라 불리는 수는 사실 인도인들이 만든 거야. 그리고 오늘날 숫자를 쓰는 위치 기수법도 인도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 빈자리를 나타내는 기호로스의 0은 바빌로니아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 찾아볼 수 있어. 브라마 굽타에 의한 수학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은요. 단순히 빈자리 기호로스의 0이 아닌 숫자로서의 0을 사유하는 새로운 관계에 도달한 거야. 가장 작은 0은 이제 큰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 이제 뒤에 0만 표시하면 숫자는 무한대로 뻗어나가. 0은 없음이야. 없는데 0으로 표현한 거지. 공허를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본 민족이 만든 수. 그것은 0이야. 어떻게 인도 수냐가 오늘날 0이 되었는지는 문화사에 있어 재미있는 것 중 하나야. 10세기 아랍인들이 인도수 표기법을 받아들일 때 인도 수냐를 아랍어에서 비었다는 뜻의 시퍼로 번역했지. 인도와 아랍 수표기법이 처음 이탈리아에 소개될 때 시퍼는 제피룸이라고 라틴어로 고쳐 쓰였지. 이는 13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 그 몇백 년 동안 이 단어는 일련의 변화를 거치며 이탈리아어 제로가 되었지. 거의 같은 시기에 레마라리우스가 아랍 수 체계를 독일에 소개했지. 그는 아랍어를 약간만 바꾸어 시프아라고 했어. 한동안 유럽의 식자층에서 시프아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가 0을 나타냈다는 것은 라틴어를 썼던 19세기 마지막 수학자 가우스가 여전히 이런 의미로 시프아를 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지. 시프아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사이프가 되었고 이는 0이라는 그 원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어. 이 새로운 수 표기법에 대한 보통 사람의 태도는 유럽에 소개된 후 시프아가 비밀스러운 암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지.